업무 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점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저성장이 일상화되다가 최근에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극적인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워낙 큰 변화들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는 잘 체감을 못하는데 나라 밖으로 나가보면 그 변화들을 좀 어느 정도는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실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게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고 좀 안정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의 중심에는 말없이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업무 보고 준비하는 것도 밤새는 공직자들도 많을 거고 이번에 휴가도 잘 못 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원래 끝나고 휴가 가려고 그랬더니 이걸 미뤄가지고 휴가를 못 갔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진짜 같네. 끝나면 휴가도 좀 가고 그러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근간이 되는 산업, 에너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전쟁 위기 속에서 우리 산업과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을 잘 관리해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비교해도 실제로 매우 성과적으로 잘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서 다시 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초격차 산업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그리고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핵심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대체 불가능한 우리만의 경쟁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기민하게 읽어내서 미래를 설계하고 또 혁신의 토대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확고한 산업 경쟁력과 탄탄한 에너지 안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떤 외부 환경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입니다. 또 하나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내야 합니다. 모든 지방이 저마다의 산업적 강점을 살리면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성장 엔진을 능동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 의지가 각종 규제나 인프라,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꺾이지 않도록 투자의 걸림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인 안정적인 전력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생기고 있는 집값 문제 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 특히 지방 우대 산업 경제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산업 에너지 강국이 되려면 통상 정책을 국익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펴나가야 합니다. 특정 국가나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곤란합니다. 지금 그 의존성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수혜에 기반해서 국가별로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 시장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자원인 원유는 도입국을 다변화하면서 비축도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산업부가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기후위기에 대응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또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도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지속 가능성 확보에 더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맑은 물, 또 깨끗한 공기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을 국가 핵심 자산으로 키워나가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1년여간 치열하게 고민해오고 집행해온 정책들을 국민에게 또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국민 참여단이 직접 제안하거나 또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기해 주신 의견들을 각 부처에서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총리님 전에 업무 보고할 때 온라인으로 제기된 의견들 다 취합하고 계시죠? 네네. 네. 오늘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은 직접 여기서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다 취합해서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님의 모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부처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발표한 후 국민참여단과 함께 토론하고 온라인에 남겨주신 국민분들의 의견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2026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초성장, 신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통상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합니다. AI를 업무와 경영 전반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 석유 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기름값이 이제 짜고나면 오르고 이 업을 포기할까도 생각했는데 솔직히 유가 최고제를 시행하고 나서는 걱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를 믿으니까요. 전쟁이 발발하면서 핵심 원료인 나프타에 대한 공급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당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넘겼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다른 해외 사업장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부러움을 사는 분위기였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도 사실 예전보다 신중해졌고 지역에도 드디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역 기업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성장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인력들이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고요. 피지컬 AI 부분이 현재 인력난이나 고령화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도권으로 커리어 때문에 많이 이직을 하고 있다면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굳이 수도권을 가지 않아도 지방에서 충분히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숙련 기술을 단시간에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도화된 숙련 기술에다가 저의 경험과 노하우 합쳐진다면 제조 경쟁력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기술 전수할 공간이 확 생겼거든요. 암묵지 과제를 통해서 전수를 해야 되겠다 후배들한테. 또 전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후배들이 이 신화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불가 산업강국 대한민국 파이팅! 잘 받으셨네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 구축, 대규모 지역 투자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 제조 현장의 AI 전환과 암묵지 전수 등을 통해 산업 강국의 신화를 이어가길 바라는 간절함까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번 업무 보고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하지만 60년 전만 해도 산업의 불모지였습니다.
자본도 사람도 기술도 모두 없었지만 우리 선대들은 헌신과 노력으로 오늘의 산업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산업강국의 위대한 유산을 지키고 키워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책임이 현 세대 우리에게 있습니다. 현 세대의 책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금이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산업강국의 유산을 더 키워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도 있고 우리 세대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중동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시화되고 무역 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추격하고 심지어 우리 경쟁력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 요인으로 꼽는 AI 혁명도 삐끗하면 바로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 요인입니다. 이처럼 절체절명의 시기에 산업부는 지난 업무보고에서 지역성장 올인, 제조 AI 대전환, 신통상 전략 등 3가지 정책 방향을 국민과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1,600조 원의 지역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고 권역별 성장 엔진과 메가 특구보의 골격을 마련하였습니다. 맥스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AI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석유화학 산업은 대규모 업종 단위로는 최초로 선제적 자율적 산업 개편을 완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 생활과 산업 생산의 차질을 최소화하였으며 상반기 역대 최고 수출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중동 전쟁을 겪으면서 산업자원 안보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아리백법 제정도 지연되고 있는데 국회와 더 긴밀한 소통도 필요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초성장 신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목표로 경쟁국이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우리 산업을 키우고 지방과 해외 경제 영토를 성장의 무대로 넓히고 어떤 위기에도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지고의 3고 전략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우고 산업 강국의 유산을 더 키워 우리 경제의 초성장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3대 프로젝트의 신속한 실행을 통해 성장 대도약의 엔진을 점화하겠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착공 생산을 목표로 입지, 전력, 용수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차질 없이 준비하고 AI 로봇, 데이터 센터의 지역 투자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1,600조 원 기업 투자의 투자 계획을 신속히 실행되도록 산업부가 투자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관계부처와 기관, 지방정부 등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500여 개의 산학연이 참여하는 맥스 얼라이언스는 지난 1년간 생산성 30%, 불량률 16% 축소 등 맥스가 제조 AI 전환의 가능성과 성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맥스를 가속화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숙련 인력의 악물질을 데이터화하는 제조 지식창고를 구축하고 AI와 로봇이 자율 운영하는 완전 자율 제어 공장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권역별 맥스 아카데미를 통해 필요한 제조 AI 인력과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이 중심된 지역 산업단지를 권역별 AI 대전환 거점, 이른바 맥스 클러스터로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산단 입주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조업체와 AI 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들도 빠른 속도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넓히고 대한민국 산업의 국내와 세계의 영토를 더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먼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을 성장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1급 체계를 넘어 전 지역의 산업 성장과 혁신의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그간 지방정부, 앵커 기업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권역별로 성장 엔진 산업을 3개에서 4개씩 압축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시대위원회 논의를 거쳐 8월 말 대통령님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권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권역별 성장 엔진 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메가특구법과 7대 패키지를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연내 메가특구법을 제정하고 제1호 메가특구를 지정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임명하실 최고 운영 책임자 이른바 짜르가 규제 특례와 인허가 등을 통합 조정토록 하여 투자의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와 파격적인 세제를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에 긴밀히 소통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통과를 해내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협력을 주도하는 경제 책략으로 해외 경제 영토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장점을 엮어내는 경제 책략을 마련하여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글로벌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EU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처한 통상환경 불확실성 해소하고 중동에서는 고부가 플랜트 수주 등 전쟁 이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중국, 인도에 대해서는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타결과 인도 내 한국 기업 전용 산단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미국과는 조선, 원전 등 전략산업 협력을 본격화하고 남미와는 핵심 광물 협력 강화 등 정상 외교 성과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근본 남미 순방은 사실 통상, 수출, 공급망, 광물 확보 등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께서 저희 산업부 업무를 위해서 순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는 성과가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 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화하도록 CPTPP 가입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업계,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다지고 산업자원 안전망과 산업 생태계 성장으로 산업 강국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중동 전쟁을 겪으면서 산업자원 공급망 안정이 국민 경제와 국가 안보에 필수적임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기도 견뎌낼 수 있도록 산업자원 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원유와 가스는 중동산 비중 축소 등 도입 국가와 도입 노선을 다변화하고 비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프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다변화가 가능한 에탄 혼소를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원료와 도입국 다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나프타와 함께 의료용 PE 등 국민 생활과 산업에 필수적인 석유화학 제품 비축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은 새만금의 전용 비축 기지를 구축하여 비축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ODA 등을 통해 남미, 동남아 등 핵심 광물 보유 국가의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광물에 대한 조직, 구성 등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여 광물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재원 측면에서는 원유와 핵심 광물 확보, 비축 확대 등의 장기적인 시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업자원안보 기금을 신설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산업기술안보 측면에서도 중소기업 등 기술 유출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 범죄는 일벌백계하여 그 시도부터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의 본질은 탄생부터 성장, 소멸, 재탄생의 순환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산업 전환과 재편을 통해 소멸이 재탄생의 양분이 되어 유망 전략 산업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수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소부장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이전과 구매 허약 등을 통해 생태계 전반의 혁신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독자 기술 역량을 보유한 앵커형 중견기업 확충, 초보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등 기업 성장 차단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산, 원전 등 새로운 전략 품목을 육성하여 우리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을 더 키우고 더 넓히고 더 다지는 일, 모든 주체가 힘을 합쳐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지방정부, 기업과 노동계, 청년 등 각계각층의 모든 구성원과 충분히 소통하여 협력과 시너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산업부 전 직원이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과거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정책 이행 성과를 전담 관리하는 이른바 총리 직속 성과기구를 설치, 성과를 창출한 것을 벤치마크하여 산업부의 장관 직속 이행 성과를 전담하는 정책 성과 혁신단, 이른바 정성단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보고드린 업무 계획의 진행 상황을 실행 관점에서 면밀히 점검하여 반드시 성과를 창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으로부터의 업무 행정도 AI 기반으로 혁신해 나갑니다.
AI를 활용하여 더 신속하고 더 똑똑하게 일하겠습니다. 산업통상 특화 AI 플랫폼 이른바 통 AI를 구축하여 약 250만 페이지에 달하는 통상협정문을 클릭 한 번에 비교 분석하는 등 업무를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낀 여력을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용 23장으로 산업부 전체 직원의 각오를 대신합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업무계획의 실행에 최선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산업과 대한민국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대체불가 산업강국, 산업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를 우리 장관께서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요거를 관련 부처 산하기관까지 보고 다음 지식자단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산업부는 사실은 주로 대기업이나 국가 산업 정책 전반 이런 걸 담당을 하는데 중소기업은 좀 제외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K자 성장의 양극화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양극화가 온갖 영역에 다 있죠. 이 K자 성장의 아래쪽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나중에 중소기업부에다 물어볼까요? 그렇게 하시죠. 대통령님, 네. 산업부가 마치 중소기업을 같이 안 하는 것처럼 오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럼 대책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새로운 물론 이제 산업부가 그동안은 대기업들 그 큰 산업 중심을 했었는데 저희가 새로 저렇게 만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산업 생태계 함께 성장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하는데 그 기업들이 대부분이 수요 기업, 우리가 이제 앵커 기업이라는 게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았는데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론칭을 하냐면 대기업이 필요한 수요 기술을 일단 이렇게 중소기업들에 제시를 하고 중소기업들은 그 기술 개발하면 이 구매와 그걸 같이 해주는 정부도 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같이 개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려고 하고요. 이와 함께 우리 지금 이 소비재 부분의 많은 부분은 대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갑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남미 가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근데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들이 마케팅이라든지 유통 특히 R&D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코투라를 통해서 유통망을 같이 구축을 해 나가면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들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규모가 크든 아니면 힘이 세든 이쪽에 강자 측하고 또 거기에 일부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들, 소위 소재 부품 장비, 전후방 관련 기업들이 수평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소위 상생해야 이게 건전한 산업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때 우리 산업 구조가 힘센 대기업들에게 나머지가 거의 착취당하는 소위 원가 후려치기, 온갖 기술 탈취,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이게 수직적 관계. 이제 이런 게 일종의 한계였는데 이제는 이게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바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들 노력하겠지만 최근에 어떤 산업 영역에는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0%를 넘는다, 엄청난 유사일에 아무도 상상 못한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중소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8% 이렇게 표현된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제 반대로 예를 들면 경영상이 아주 악화되면
그게 이제 관련 중소기업들한테 이제 부담이 전가되잖아요. 좋을 때는 나누지 않는 건 아닌 것 같고 충분히 안 나누고 나쁠 때 부담은 확실하게 같이 지고 이런 그 산업 경제 문화 뭐 이거에 대한 관심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어떻게 어거지를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을들의 단체 교섭 또는 단결권 단체 뭐 행동권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인정해가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이게 좀 어쨌든 대기업과 주요 국가 산업 정책을 산업부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중소기업 분야나 또 기업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갖고 계시겠지만 좀 더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게 지속적인 성장이 또 모두의 공동 성장이 가능해요. 한쪽만 잘 자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총리님 혹시 하실 말씀 좀 하십시오. 예. 네, 제가 중소기업 담당 하다가 한때 지난번에 저 옆에서 같이 보고 드렸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산업부 장관님께도 사실 석화 관련해서 변경될 때도 보면 대기업의 구조조정 이야기는 관심 속에 있지만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정부가 있는 거냐. 그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역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대기업의 구조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구조가 조정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벌어지는 문제 또 기후부에는 지난번에 그 대기업들 이제 그 전기 자동차로 변경됐을 때 내연 관련된 자동차들의 중소기업들의 이제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중소기업들에게 경영안정자금 주는 형태의 구조라면 사실 지금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좋아지기 어렵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아까 산업부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꾸 정책 하나 만들어져서 지원 정책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부 안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 기후부 뭐 산업부 모두 모여서 같이 생태계를 만드는 그 공동의 과제들이 지금 이제 메가 프로젝트가 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구조 속에 부처들의 역할도 역시 협업 구조 속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서로 힘을 합쳐서 가도 사실 구조가 만들어질까 말까 한 부분들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총리께서 앞으로 총리의 업무 중에 하나니까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지금 참여단하고 이제 일본 국민 여론 듣는 거는 산하기관들 얘기를 잠깐 살펴본 다음에 한꺼번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는 누가 나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네,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남한규입니다. 강원랜드는 지금 현재 국내 내국인 출입 가능한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네. 카지노는 이게 유일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제주도나 이런 데 있던 그 카지노들은 호텔에 있던 카지노? 네. 그거는 지금 현재는 민간이 내국인은 출입 못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카지노 전체 현황이 총 18개고요. 그중에 내국인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합니다. 네. 나머지 17개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 사정들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 만들어 달라고 여기저기서 요구를 하는데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그거는 좀 납득하기가 용인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지역 여론도 그렇고 사실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폐광 지역이 많아지면서 네. 그 대안으로 시작한 일이긴 하죠. 네. 강원랜드가 가진 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죠? 네, 그렇습니다. 매출이 좀 줄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런가요? 네.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률 등으로 인한 영업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매출은 그러면 네. 줄은 게 아니고 이익이 줄었다 그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는 어디 계십니까? 예, 코트라 사장 강경성입니다. 아, 예. 코트라는 사장님이시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무역, 특히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네. 새로운 시장 개척이나 새로운 뭐 수출 품목 개발이나 아니면 또 지역 다변화 이런 데에 대해서 코트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 다변화에 지금 온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품목으로는 반도체 이외의 품목을 발굴해서 수출을 늘리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소비재, 화장품, 식품 등이 됐고요. 지역적으로는 새로운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한 겁니다. 4대 편중 지역으로부터 중남미라든지 아프리카, CIS라든지 중동 지역으로 수출을 더 늘리는 거고, 네. 세 번째는 수출하는 주체를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많이 수출하도록 네. 주체를 다변화하는데 온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새롭게 수출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뭐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합니까? 예. 우선 시장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우리 기업들이 희망하는 게 바이어를 만나게 하고 네. 매칭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 상담을 통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현지 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제가 지금 순방을 다녀보면 이 루트를 뚫는 게 수요도 있는 것 같고 현지에 네. 수출 의지도 있는데 문제는 연결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측면이 네. 있죠. 근데 지금 코트라는 지금 제외 공관들에 대한 대사관이나 영사관 이쪽하고 협업은 잘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86개국 132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네. 주재국 우리 한국 대사관하고 다 연결되어서 대사관의 경제 업무, 비즈니스 업무를 코트라가 손과 네. 발이 돼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코트라 직원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1871명입니다. 이 중에 해외에 나가 있는 직원은 몇 명 정도? 해외에 있는 직원은 1001명입니다. 그 중에서 440명은 본사에서 나간 직원이고요. 556명은 현지 주재국에서 채용한 현지 인력입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대한민국의 수출이 차지하는 주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서 역할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광해광업공단 어디 계세요? 네, 광해광업공단 사장 황영식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잘 안 보이니까 손 좀 크게 들어보세요. 네. 여기 지금 직원이 몇 명 남아 있어요? 어디 왜 해외 말입니까? 아니 다 총원이. 총원이 지금 한 760명쯤 있습니다. 760명. 이게 광업공단하고 광해 뭔가가 두 개 합친 거죠? 네, 맞습니다.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합친 겁니다. 광물자원공사. 이제 출신으로 따지면 어느 쪽이 많아요? 광물자원공사가 훨씬 더 많겠죠? 광물자원공사가 한 57, 8% 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 원래는 광물자원공사가 해외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요? 과거 한 10여 년 전 정부에서의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 투자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상 손발이 묶였었고요. 그게 한 10여 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네. 지금은 많이 축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의욕도 좀 많이 떨어지고 위축돼 있겠죠. 의욕은 살아 있습니다. 의욕은 살아 있어요. 네. 어쨌든 국민들의 불신도 크고 지금 현재 적자라고 그럴까 부채 규모는 어떻게 돼요?
부채 규모가 지금 8조 원 가까이 됩니다. 8조 원. 자산은? 네. 자산은 한 4조 몇천억. 4조. 근데 지금 해외에 그때 광물 뭐 광구 확보나 이런 것들을 나름 했는데 그게 다 뭐 거의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다 부채가 되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큰 투자들이 대부분이 실패를 했고요. 작은 투자들은 뭐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조 단위로 투자한 게 나중에 보니까 몇백억밖에 안 남고 막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개 있습니다. 그 2개가 뭐였죠? 어디 하나는 유전 볼레오하고 암바톱입니다. 어떤? 다시. 암바톱이 니켈 생산 개발 사업하고요. 볼레오 구리 사업입니다. 그게 조 단위로 투자됐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왜 실패한 거예요? 그게 뭐 구리 강산이라고 샀는데 투자를 했는데 구리가 안 나온 겁니까? 대개는 초기에는 이 소액으로 들어갔다가요. 네. 나중에 별로 좋지 않은 조건에서 투자를 무리하게 늘리면서 플랜트를 같이 운영하게 되는 바람에 그쪽에서 손실이 컸습니다. 사업성 평가를 충분하게 못해, 예를 들면 객관적 상황이 바뀐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원래 광물 사업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초기에는 제대로 사업성 평가를 해서 제법 이 안정적인 구조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중간에 상황 변화가 있으면서 좀 투자가 무리해졌습니다. 인수하지 말아야 할 지분들을 무리하게 인수해서 뭐 거의 전액을 인수를 했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알기로는 무슨 유정을 인수를 했는데 거기 그냥 진짜 물밖에 안 나왔다 뭐 그런 얘기 있던데 그거는 여기 소관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저희 석유공사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그건 석유공사 쪽이었어요? 근데 산업부 장관님, 지금 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어쨌든 우리가 다시 확충을 해야 되는데,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떤 시스템으로 하기로 하셨어요? 저희 지금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축을 늘리는 게 하나 필요합니다. 네. 일단 해외 자원 개발 사업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광해광업공단을 제자리를 찾아주는 게 어떤 식으로든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저희 생각에는 과거에 좀 저희가 잘못 반성을 한다면 광해광업공단 정부가 주체가 돼서 평가를 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갔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민간이 훨씬 더 그런 역량이 뛰어납니다. 오히려 민간에서 필요로 한 정부에 대한 역량은 정부가 상대방 정부하고 같이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하나, 그리고 필요한 분야가 자본이 굉장히 장기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민간이 들어가는 것만큼 거기에 좀 매칭해서 같이 들어와가지고 자본 투자를 하고 경영 판단은 민간에 맡기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광물 관련된 거버넌스를 좀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부정부패가 제일 문제잖아, 그죠? 네. 사실은 워낙 이게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검증이나 감시도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정치에 휘둘리거나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부정부패가 벌어지고 그럼 말 같지 않은 결론이 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지나 위험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로봇산업진흥원. 네, 로봇산업진흥원 원장 조용훈입니다. 네. 여기는 직원들이 몇 분씩인가요? 네. 직원들이 몇 분 있어요? 150명 있습니다. 150명이. 지금 현 위치는? 대구시 북구에 대구, 있습니다. 대구에? 3공단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로봇산업과 인공지능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때까지는 로봇 개발 뭐 이런 쪽에 집중을 했는데 인공지능과 좀 연결하는 사업들은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는 그 DX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공장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AX라고 하는 인공지능 맥스 얼라이언스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제조업의 인공지능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관련 성과가 지금 만들어지고 갖고 있습니다. 뭐 그 서비스 쪽에 관련해서는 뭐 성심당 쪽에서의 어떤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안동에 있는 회곡 양조장 쪽에 관련되는 그 장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프렌드를 AI에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이 보급 확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구 지역도 매우 산업 경제적으로 낙후돼 가고 있는데 이 로봇산업진흥원이 거는 기대가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어디 계신가요? 장윤주입니다. 네. 공사 사장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역보험을 취급하면은 이게 지금 무역보험을 해야 이제 수출업체들이 좀 쉽게 수출 업무를 하는 것 같죠? 예, 바이어가 불확실하거나 좀 위험한 경우 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역 수출 보험을 하면 전액 보험을 하나요? 아니면 일부 보험을 하나요? 대부분 전액 95% 이상 그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전액 보험을 해요? 보험료는 얼마예요? 보험료는 저 0.3% 정도인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나 협단체에서 대부분 지원해주기 때문에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총액의 0.3%? 예. 사고 나는 율은 얼마나 돼요? 사고율은 저 대기업은 약 한 30-40%, 중소기업들은 저희들이 이제 보험료하고 그 보상하고 했을 때 한 90% 거의 사고율이 90%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받은 거를 거의 다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보험료 지급률일 테고 예. 내가 물어보는 거는 이제 보험을 들었는데 사고가 얼마나 나냐 이 말이죠. 사고율이 제가 뭐 지금 그 관련 숫자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보통은 보험료 그 지급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0.3%인데 거의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비슷하면은 근데 뭐 저희들 그 보면은 뭐 굉장히 낮은 그 사고율 자체는 굉장히 낮을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300건 중에 한 건 정도 난다고 예. 보면 되나?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겠죠? 예, 작년에 268조에서 금년에 한 315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 대가가? 예, 판매 규모가요. 판매 피보험 가액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만큼 다 해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전에 제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이거 늘려달라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그쪽 원하는 만큼 못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그 특히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한도를 과거에 중소기업 같으면 100억에서 지금은 200억 이상으로 늘렸고요.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200억에서 400억 이상. 근데 제가 좀 전에 물어봤잖아요. 원하는 만큼 다 해줄 수 있냐고 하고 있냐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자체하고 그러면 늘려달라는 소리를 할 이유가 없는데? 한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기업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그 선박 수출 RG 보험을 아니 해달라는 그거 말고도 일반 수출 보험 이것도 내가 예. 중소기업 이런 데다 만나보면 그거 늘려달라 뭐 이런 얘기가 예. 많아서 저희들이 충분히 못 해주는가 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신보나 기보만큼은 아니지만 한 그 보증 상품도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1년에 6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도 문제가 걸려서 기업들은 계속 좀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고 저희들이 최근에 그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게 충분히 해주고 있냐고. 충분히 못하니까 늘려달라고 했겠죠. 뭐 기업들은 늘 다다익선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2, 3년 동안 계속 대폭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사고율도 높지 않고 보험료 0.3% 징수한 걸로 보험금 지급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대폭 늘려서 수출 기업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면
웬만하면 다 해주는 게 맞을 텐데.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더욱더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연간 우리가 수출액이 올해 1조 달러쯤 될 거라고 하는데, 예. 물론 이제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야 보험이 필요 없겠지만, 그 중에 지금 신규로 확장되는 뭐 K푸드나 K뷰티나 이런 거 소액 그 수출품이 많잖아, 그죠? 예. 그런 경우는 수출 보험 요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도 최근에 저희들이 과거에는 제조업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그 소비재, 그리고 서비스까지 다 포괄해서 지금 계속 확대하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그 현장의 수출 기업들이 그 겪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 반려적인 입장에서 통제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좀 늘려가는 방향을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면 뭐 제도적 보완을 하더라도. 예. 네, 한국산업기술원은 어디 계신가요? 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현종 원장입니다. 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여기는 지금 소재지가 어디인가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몇 명 계세요? 450명입니다. 450명. 맥스 인프라 확충 지원 체계 마련. 네,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있을 걸로 보고.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 국가 산단 전체를 관리합니까? 지금 어디 지금 저기 산업단지가 1,366개가 있는데 국가 산단? 국가 산업단지가 네. 55개가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 산업단지는 36개입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관리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 관리권자가 직접 따로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이상하네. 직접 관리하는 데하고 지금 여기 산업단지 공단이 관리하는 데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그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은 그 입주 관리하고 그 기업들의 경영이라든지 기술 개발 역량을 좀 보태주기 위해서 정부의 사업을 저희가 그 산업단지 현장에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걸 잘 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 산업단지 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산단하고 네. 산업단지 공단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산업단지는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어봤죠. 저기 산업단지가 국가 산단하고 또 일반 산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까 이 국가 산단 중에 일부는 여기서 관리하고 일부는 직접 알아서 독자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산업단지 중에서 개별 시설이 있는 데는 관리권자들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관리하는, 지원해주는 데다. 다시 한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산단이 몇 개가 있는데 몇 개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저기 전국의 산업단지가 1,36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 산업단지가 55개가 있고요. 일반 산업단지가 770개, 도시 첨단이 55개, 농공산단이 486개가 있습니다. 1,366개 중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84개고 84개 중에 국가 산업단지가 36개, 일반 산업단지가 17개, 도시 첨단이 5개. 그냥 나중에 일부는 여기서 관리하고 일부는 안 하고 있다. 그거 말 같아요 보니까. 내가 뭐 숫자는 잘 모르겠고. 근데 지금은 말씀은 산업단지를 관리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들 지원 사무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리 업무라고 해서 그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의 업종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에 맞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제조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입주되어 있는 곳에는 저희가 R&D 사업이라든지 요즘 AX 사업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가산단과 지자체 등에서 위탁받은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단 관리는 본인 단체 업무가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 아니 저희가 그 업종 특성에 맞는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 들어오는지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준다? 네, 맞습니다. 단지 산단 자체를 관리하는 건 아니고?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었어요? 관리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관리를 한다니까, 관리를 안 하는 국가산단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 시설 관리권자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단이 있고, 네. 여기서 관리하지 않고 그 시설 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산단이 있다. 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건 또 네. 원래 되돌아갔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고요? 왜 어떤 거는 여기 국가산단이 산업단지 공단이 관리하고 어떤 거는 직접 하고 그러냐. 근데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 그거는 산업단지에 주로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돼 있는 경우에는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관리하고 입주 지원 업무를 맡아주고 있고요. 산업단지의 개별 시설물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권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님, 산업부 차관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쉬울 것 같은데요. 용인의 국가산단을 삼성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그 입주하죠. 부분은 네. 삼성이 전체적으로 다 쓰기 때문에 삼성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 어느 개가 쪽에다가 들어오죠. 국가산단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가 한 다음에 조성까지를 해서 넘겨줍니다. 그 중에 일부는 그 시설권자, 아까 같은 그냥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면은 거기에 맡겨주는 게 맞고, 워낙 여러 업체들이, 여러 업종들이 있으면은 어느 하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단공한테 줍니다. 그러면 산단공이 전체에 대한 공공시설이나 관리,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적격성, 그런 것까지를 산단공이 다 하게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어디 계세요? 네, 석유공사. 예, 한국석유공사 사장 손유석입니다. 여기는 요새 직원 몇 명 있나요? 예, 1121명 근무하고 1100명. 있습니다. 지금 소재지가 어디죠? 저기 울산 중구에 울산에 소재하고 가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도 지금 원유 수급 다변화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여기가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이번에 원유 수급 위기 때 별로 눈에 안 띈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안 보는 데서 활동을 하셨는 모양이네. 네. 저희 전략 비축유를 수압을 통해서 정유사에다가 저희도 2,687만 배를 공급했고, 국제 공동 비축유를 통해서 2,016만 배를 공급했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거 관리하는 건 잘하셨고, 네. 새로운 이제 원유 도입선을 확보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원유 도입선 확보하는 것은 공급망 확충을 저희들이 정유사나 아니면 트레이딩사, 국제적인 트레이딩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합작 투자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개별 원유 수입사, 아니 정유회사들이 하는 일이고, 그거를 위해서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이제 정부 차원의 역할은 어쨌든 산업부가 꽤 나름 하고 있었던 거고, 우리 특사께서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석유공사 차원에서 한 건 뭐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특별히 한 것은 없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특사님 같이 카자흐스탄도 같이 동행을 했었고. 같이 갔다 왔어요? 예. 그다음에 지금 캐나다의 엘버타주에 있는 에너지 광물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8월 중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원유 수입 다변화는 좀 각별히 신경 써야 될 일인데 석유공사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국내에 관리하고 있는 원유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뭐 구체적으로 관리할 건지도 중요한 일인데 어쨌든 대외적으로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신경 쓰겠습니다. 네, 저기 우리 국민참여단 의견 좀 들어볼까요? 예, 발언을 희망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시간 관계상 한 1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열에 정장 입고 계신 분.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석박통합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윤석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이제 산업부에서 진행하는 반도체 특성화 첨단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이제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AI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연구 분야는 최창원 교수님 연구실에서 뉴로모픽 소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이제 첨단 반도체 지원 산업은 이제 산자부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 이제 석박사급 이제 반도체 인력들을 양성을 하고자 이제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데 석박사급 인력 양성은 있어서 이제 반도체 강국에서 저희가 AI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R&D 연구기술 개발과 석박사급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는데 이 사업이 이제 너무 단기간에 지원 사업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석박사급 인재 육성과 R&D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될 수 있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윤성님께서 반도체 특성대학원의 지원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굳이 뭐 의견 정리 안 해도 다 들으니까 다른 분들 발언할 기회를 좀 많이 드리도록 하시죠. 예, 2열에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오 소부장에서 이제 기술 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손창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산자부 지원을 통해서 그 바이오 소부장 중에 세포배양 배제를 국산화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셀트리온이나 삼성이나 의약품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원료를 국산화 기술을 성공을 했는데 아까 그 함께 성장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저희가 이제 판매하러 나가보면 너네 나라는 셀트리온이나 삼성이 있는데 너네 거 쓰냐? 라고 했을 때 아직은 쓰고 있지 않다 라고 하면 자국에서 쓰지 않는데 우리가 왜 써야 되냐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그때 지원으로 저희가 국산화에 성공을 시킨 만큼 이제는 실제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챙겨봐야 되겠네요. 예, 또 추가로 의견 주실 분 저기 1열에 남성분.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K-뷰티의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그리고 제조하는 기업인 한국콜마의 최현규입니다. 우선 그 해외 사업장이 이제 복귀하는 그런 어떤 정책과 그리고 K-뷰티의 그 수출 확대를 위해 가지고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한국콜마가 이번 해외 사업장 복귀하는 제도에 유통기업의 1호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근본 저희 중국에 있는 베이징 사업장을 철수하고 그리고 세종시로 지금 사업장을 옮기기로 그렇게 결정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내 사업장에 대한 어떤 확대도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일거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얼마 전에 브라질을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셔가지고도 K-뷰티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시고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이 K-뷰티라는 부분들이
좀 독특한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한국콜마처럼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그런 그 회사가 있고, 그리고 브랜드 회사가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특이 원료를 공급하는 원료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을 해외로 유통해주는 유통사들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예. 조금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사업들이 앞으로도 더 확대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고, 제가 대통령님께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럴 때일수록 좀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하고, 또 하나는 연구개발하고 그 제조 혁신 쪽에 지금 AI 특히 자동화나 아니면 피지컬 쪽으로도 지금 검토하는 그런 화장품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많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4시에 또 다른 업무 보고가 있죠. 4시 20분에 4시까지 끝내는데 조금 한두 분만 좀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주시면 다른 분들도 발언할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 제 1열에 계신 여성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평택시 오성면에서 온 모니카 마리아 박현숙입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너무 떨려서 자료를 좀 읽겠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 지역을 보면 경기도에서 평택시가 빠져 있습니다. 평택은 대규모 산업시설, 물류시설이 밀집, 인구와 주거지역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해진 고체연료 사용 제한 지역이 현재의 도시 규모, 대기 환경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목 보일러의 경우 연기와 미세먼지 악취 등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웃 주민의 생활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평택은 고체연료 사용 제한 지역에서 제외되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대기 환경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선 보다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난방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가, 국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평택이 성장에 걸맞는 대기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평택도 제한 지역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그만하시고요. 다음 업무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40분까지 끝내야 된다는데 4시에 다른 부처 업무 보고가 있어서 지금 국민 여러분들 의견도 간략하게 좀 누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거 관련된. 예, 온라인으로 올라온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분야 수출,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분야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지금 무지개 물고기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 1조 불 가능합니까? 라는 이제 질문과 의견을 주셨고요. 그냥 해피님께서는 메가특구가 성공하려면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잘 반영해 주십시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써니님께서는 반도체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는 국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산업부 장관님, 하여튼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인공지능이 가지는 중요성을 대부분 다 알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 일상적인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상 삶, 제조 현장, 또 여러 가지 영역에 정부 행정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텐데, 문제는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아놔야 좀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전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걸 그 과기부하고 좀 얘기를 하든지 회사가 총리님하고 점심시간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라고 할까? 뭐 기능 이런 걸 좀 익힐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인공지능 분야에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물론 뭐 다른 부처의 역할이라고는 하지만 직접 필요로 한 건 산업부니까 그거를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좀 소개시켜드리면, 저희들이 특히 조금 전에 산단공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산단공이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특히 AI나 이쪽에 약해서 저희들이 새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게 맥스 아카데미라고 네. 산단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과기부 장관님하고 같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AI에 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재산처는 뭐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죠. 네, 저 지식재산처 대변인 정대수입니다. 바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께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10년 전 지식재산처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알파고에 대해서는 바둑의 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의 기술 패권 전쟁은 국가 경쟁력의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지식재산으로 다음 수를 준비할 때입니다. 선수. 저희가 지금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을 해가지고 특허나 기술 거래 시장 활성화 사업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컨트롤 타워, 지식재산처의 출범이 바로 선수입니다. 대한민국 성장의 판도를 새롭게 바꾼 위호수입니다. 0.9개월 만에 특허 등록, 27,000여 건의 아이디어가 모인 모두의 아이디어, 지식재산금융 12조 4천억 원 돌파. 지식재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단호한 정수로 임해야 합니다. 10조 원 이상의 기술 유출 피해 예방, 기술 탈취 유출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의 출범.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K브랜드의 신뢰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특허 자산이 경제적 수익의 원천이 되도록 IP 수익화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판을 바꿀 승부수. 지식재산처가 함께 해주겠습니다. 지식재산처 하반기 중점 추진과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공식을 새롭게 쓰고 경제 성장의 판을 바꿀 4개의 승부수를 던지겠습니다. 우선 지식재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 출원 대국이지만 기술무역 수지는 3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1조 달러에 달하는 해외 IP 거래 시장에서 돈을 벌여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한 특허, 수입과 전문기업, 그리고 금융 지원의 3박자가 갖춰져야 합니다. 먼저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 100개 우수기술을 선정하고 해외 특허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20개 선도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수입화 전문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P 수입화 거래 펀드를 올해 말까지 1,4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지식재산 금융을 13조 3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토지, 건물과 같은 국유재산은 잘 관리되고 있지만 지식재산과 같은 무형재산은 국가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어렵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실정입니다. 이에 중앙, 지방정부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올 하반기에 각 부처 시스템을 연계하여 특허, 상표, 저작권 등에 대한 통합 검색 시스템을 제공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흩어져 있는 지식재산 데이터와 국민의 아이디어를 아우르는 국가 IP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거래와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의 성과를 확산하겠습니다. 10월 중 6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아이디어가 모두의 창업으로 이어지고 각 부처 정책에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이디어를 수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DB화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과 지식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법, 제도, 수사 조직, 데이터와 기술 전문가까지 기술 보호에 필요한 모든 수단과 경험을 갖춘 지식재산처가 기술범죄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6월에 신설된 기술누출 전담 수사 조직을 본격 가동해 대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첨단 기술 해외출 등 기술범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피해 기업이 더 이상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가 없도록 지식재산처가 원스톱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기술 유출 위험을 탐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른 수사기관과 관계부처에 대한 기술 자문도 확대하여 경제 안보에 천병이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 제품을 위주한 짝퉁들을 근절하기 위해 K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를 금년 중에 시행합니다. 오는 9월에 국가 인증 상표를 개발해서 70개국에 등록하고 K뷰티, 푸드, 패션 등 주요 수출품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소비자가 정품 여부를 쉽게 확인하도록 하고 위주상품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정상외교를 통해 거둔 지재권 관련 성과를 꼼꼼히 챙기고 K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식재산 AI 대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AI가 대중화되면서 특허 출원 시 거짓 판례나 허위 실험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AI로 유명인의 외모와 목소리를 모방하는 디지털 레플리카와 같은 신종 부정경쟁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특허법과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정당한 권리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전반에 AX도 가속화하겠습니다. AI 기반 차세대 행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대국민 IP 검색 시스템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해서 필요한 특허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특허 출원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특히 개인 출원은 130%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AI 기술이 몰고 온 산업 현장의 급속한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에 따른 심사 지연이 우려되지만 심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심사 대기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심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특허 심사에 AI 기술을 전면 적용해서 업무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청년 창업과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는 초고속 심사를 통해 최대한 빨리 심사를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지식재산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해 캐대현 열풍이 뮤지의 흥행으로 이어졌듯이 지방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에 지식재산을 접목하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금년 시범적으로 10개 향토자산을 선정해서 상표권 확보와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권역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해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방특화산업에 기반한 지식재산으로 청년들이 창업에 나서도록 올 하반기 권역별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IP 관점의 사업화 전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IP 서비스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동남권, 호남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서 체계적인 IP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IP 전문성과 창업가 정신을 겸비한 융합형 지방 인재를 육성하는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나 고품질 IP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창업과 사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방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AI를 이긴 최초의 인간 이세돌 기사에게는 78번째 신의 한 수가 있었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78수 지식재산으로 미래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화되기 전 단계에 기술을 거래하는 시스템은 있나요?
예, 지금 거래하는 시스템 각 부처마다 다 구축이 돼 있는데요. 부처마다 거래 시스템이 예, 있어요? 부처마다 뭐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지식기관처 각 부처마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마켓 같은 게 다 구축이 돼 있는데 문제는 그게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각 부처마다 하면 그 시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직시한 이게 기술 거래 직시한 거래 특성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있냐고 각 부처에다 분산돼 있다 그 말이네 그러면. 예, 각 부처마다 있습니다. 그럼 통합을 하든지 뭐 아니면 같이 연계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역대 계속 각 부처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은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게 뭐 계속 좀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과제는 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저기 지식재산 거래 시스템 얘기는 취임 초기에 했던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식재산 거래가 좀 굉장히 특성이 있는데요. 먼저 수요자가 공급자를 만든 아니 뭐 이해하겠는데. 예, 예. 그 왜 진척이 안 됐냐 그 말이죠.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지식재산 이 기술 전문가들이 기술을 아는 전문가들이 수요자 공급장을 매치시키는 마치 결혼 중개하는 사람처럼 그런 거래 전문가들을 많이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명을 내년 이제 50명, 100명까지 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지식재산 거래소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이나 오프라인에서 지식재산 거래 전문가들이 아니 내 말은 네. 내가 취임 직후에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1년이 거의 다 지나가다시피 한 것 같은데 왜 진척이 이렇게 느리냐 그 말이에요. 지금 관계부처와 좀 많이 협의를 했고요. 종합 지금 보고서가 완성돼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 에너지환경부. 네. 짧은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붉은 태양 떠오르고 눈부신 빛 모아내니 우리 바다 바람 모아 맑은 기운 솟아나니 빛이 번쩍 힘이 불끈 우리 에너지가 제일이여. 아름다운 국토강산 녹색 산업 꽃 피우고 자원순환 이뤄내니 어허 기후 위기를 낭서 물러거라. 첨단 산업 숨통 키울 전력 용수 솟구치며 전례 없는 총력 지원 이제부터 시작이라. 반도체며 AI 데이터 센터 우뚝 솟아 대체 불가 대한민국 보란듯이 성공하고 탄소 없는 녹색 문명 키워보세 빛내보세. 기후 에너지 환경부와 함께 하세. 감사합니다. 네, 신속하게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계양산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일명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출몰해서 국민 불편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올해는 유충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친환경 방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러브버그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부는 러브버그 방제 사례와 같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2026년 하반기에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혁명과 기후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것 하나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AI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에너지 대전환을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대체에 불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깨끗하고 안정된 전기로 AI를 움직이며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미래사회, 지구상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모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AI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은 전력과 용수 공급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광주 공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폐회에 필요한 6.3기가의 전력과 65만 톤 용수는 2029년까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폐회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도 계획대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조기 달성에 속도를 더 내겠습니다. 먼저 햇빛소득 마을 사업은 올해 86개 마을이 이제 시범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700개 마을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0kW 미만 주택용 태양광 사업은 기존에는 상계 처리 방식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금 정산 방식으로 바꿔서 가족 햇빛 연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지붕, 영농형 수상 태양광도 보급을 본격화하고 태양광 발전 단가를 킬로와트당 150원 이하로 낮춰서 가스나 석탄보다 더 저렴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사업도 본 궤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풍력 입찰 물량은 4기가와트 규모로 늘어났고 공동 접속 제도처럼 발전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의 노력은 단계적으로 2035년까지 약 25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으로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늘리고 석탄 발전은 줄여야 합니다. 석탄 발전이 주력이었던 5개 발전 공기업을 통폐합하고 재생에너지 주력 기업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석탄 발전 폐쇄 지역은 특별법을 통해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노동자 역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직장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망 체계도 유연성을 높이면서 지산 지소형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송전망과 배전망에 ESS를 대폭 보강하고 양수 발전댐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고압 송전망은 경과집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중화 구간을 늘리고 개통소득도 신설하겠습니다. 송전 비용, 전력 자립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는 이번 달 8월 공청회를 거쳐서 하반기 중에 시행하겠습니다. 130년 전에 에디슨과 테슬라 간에 전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류가 승리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력 기술이 발전하고 태양광,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핸드폰, 각종 가정 등이 모두 직류 전원을 사용함에 따라서 HVDC 등 직류 전력 시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후부는 한전이 있는 나주시를 중심으로 직류 실증 사업을 본격화하고 전력 기자재 산업을 주요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에 가격 신호를 주고 시장 기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제주도부터 시행해서 그 성과가 호남과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10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원전 문제는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들을 거쳐서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송과 건물 분야 에너지 대전환도 속도를 더 내겠습니다. 올해 전기차 전환 비중이 신차 기준 20%를 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행안부 경찰청과 함께 2035년까지 경찰차를 100% 전기수소차로 바꾸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우정사업본부나 소방차 등 일부 남아있는 공공기관도 모두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차에 대한 손비처리 기준도 내연차와 전기차를 차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운행거리가 긴 택시의 전기차 전환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법인 택시는 배터리 교환제와 구독제를 확대해서 전환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배달용 오토바이도 전기 오토바이 전환을 본격화해서 주택가의 소음과 매연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건물 난방 전기화 사업도 전면화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히트펌프 보조 사업을 확대하고 신축 주택은 가스배관 없는 탄소 중립 주택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른바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가 곧 건축될 예정입니다. 전기만큼 중요한 자원이 물입니다. 극한호우와 가뭄이 확대되고 산업용 물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물관리 중요성은 더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5년 단위 국가 물관리 체계를 2년 단위로 바꿉니다. 발전용, 농업용, 식수용, 홍수방어용, 양수용 등으로 나눠져 있던 용도별 댐 체계를 통합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팹 등 산업용 물수요는 차질 없이 공급하되 하수 재이용 등 물의 재이용률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가뭄 취약 지역에는 하천과 댐과 댐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 조류댐을 설치하는 한편 이동형 해수 담수화 시설을 준비해서 국지적 가뭄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물길을 가로막는 보는 해체하거나 개방해서 수 생태계를 최대한 복원하겠습니다. 영산강과 섬진강의 수계를 분리하고
섬진강 유역청을 신설해서 4대강 체계를 5대강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녹조가 심각한 낙동강 유역과 같은 곳은 녹조 원인 물질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보를 수시로 개방해서 녹조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해묵은 과제인 대구와 부산 일대 식수원 문제는 낙동강 수질을 한강 수준으로 개선하고 복류수와 강변 여과수 방식으로 원수를 채취한 후 정수장에서 한 번 더 정화하는 소위 3중 필터 방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현재 대구 치수장에 설치된 복류수 실증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본격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녹색 대전환입니다. 대표적인 과제가 전체 탄소 배출의 15%가량을 차지하는 철강 분야를 수소환원 제철로 바꾸는 일입니다. 올해 포항에 수소환원 제철 실증 프로젝트가 착공되었고 28년에 완공됩니다. 그 기간 동안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수소 송산 해법을 반드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 포집, 전기차, 전기 선박, 태양광, 풍력, 배터리, ESS, 전력 기자재, 수소, 히트펌프, SMR 등 이른바 KGX 산업을 지역별 산업 일자리와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환경제 분야입니다. 기적 같은 행성 지구는 유한합니다. 자원을 채굴하여 한번 쓰고 버리는 방식으로 지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자원이 순환경제 생태계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희토류 등 희귀금속 자원 순환 실증을 시작했습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주요 광물 자원은 수출을 제한하고 국내에서 순환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탈플라스틱 대책도 강화합니다. 장례식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일회용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부터 다회용기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캔슈머처럼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상품화를 억제하고 모든 상품은 사용 후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보다 더 큰 경제는 자연 경제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함께 사는 동식물 등 자연의 생태계가 우리에게 주는 경제 효과는 시장 경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혁명 시대를 새롭게 맞이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길에 기후부가 든든한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덧붙여서 그 기상청도 간략하게 보고하십시오. 네, 기상청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 목표는 국민 안전, 삶의 질과 편익 향상을 위한 더 세밀하고 다양한 기상, 기후, 지진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날씨와 기온에 대한 향후 4일부터 10일까지 중기 예보를 디지털 그래픽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현재 광역 시도별 12시간 간격의 중기 예보는 시간과 지역별로 보다 세밀하게 5km 격자마다 3시간 또는 6시간 간격으로 4단계 강수 가능성과 직전 예보와의 변화 경향, 기온 예측 변동 폭도 날짜별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둘째, 올 겨울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기상청의 대설 재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 발송 기준을 상향하는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 정보 알림의 실효성을 더하겠습니다. 셋째, 어민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 해양 기상 광역 특보 구역을 기준 26개에서 30개로 세분화하여 안전한 해상 활동과 더불어 원활한 조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외지진 정보 전달 체계 강화입니다. 우리나라 인근 국외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 대응을 위해 국외지진 분석 영역을 난카이 해곡과 일본 혼슈 서부까지 확대하여 이 지역에서 규모 5.0 이상 지진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예상 진도가 4 이상으로 분석되면 지진동 발생 가능 지역에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대전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기상 정보를 확대 제공합니다. 특히 올 8월에는 보다 정교한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바람 자원 지도 제공 기간을 과거 5년까지 확대합니다. 아울러 지역별 일사 바람 예측 정보를 최대 1km 간격, 1시간 간격으로 제공함으로써 태양광, 풍력, 발전량 및 수요 예측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기상예보와 지진의 분석, 경보 체계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국가 녹색 대전환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붙여서 간략하게 좀 하시죠.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부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ISMR의 표준 설계 심사에 착수하는 한편 SMR 규제 체계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여 다양한 SMR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계속 운전을 허가한 고리 2호기에 대해서는 개선된 설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올해 3월에 재가동을 승인하였습니다. 원전 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한빛, 고리, 세울, 월성 4개 원전 지역에 정보 공유센터를 지정하였습니다. 저준위 방패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해 건설된 방사성 폐기물 표층 처분 시설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한빛 광역 방사능 방재센터를 전북 부안에 구축하여 5개 지역 방재센터와 3개 광역 방재센터로 구성되는 이중 방재 체계를 구축을 완료하였고 대형 사고에도 중단 없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체코, 베트남 등과의 규제 협력으로 원전 수출 기반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K원자력 안전, 빈틈없이 확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안전적인 전력의 적기 공급을 위해 한빛 1, 2호기, 고리 3, 4호기 등 계속 운전을 신청한 원전의 안전성을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SMR에 대한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ISMR의 28년 건설허가 신청에 대비하여 건설 운영, 해체의 전주기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 기준 등을 정비하고 다양한 목적과 설계로 개발 중인 SMR의 특성에 맞는 기술 기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사용 후 해결로 저장조 포화에 대비하여 한수원이 건설을 추진 중인 부진의 건식 저장 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새롭게 건설되어 시운전 중인 세울 3호기는 안전성을 최종 확인한 후 상업운전을 허용하고 건설이 마무리 단계인 세울 4호기도 운영허가에 앞서 설비의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경북 영덕의 신규 원전 후보 부지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 등을 사전 점검하여 차질 없이 심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심사 과정과 결과는 원자력 안전정보 공유센터, 원자력 안전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K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방사선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방사선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 이용기관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방사선 기기 사용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의료 분야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이 업무를 바꾸는 경우 혈액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부처별로 상이한 혈액 검사 항목을 통일하는 등 규제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중복 규제, 낡은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가 정상화 과제로 원자력 이용 시설의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소한 원자력 시설 고장도 대형 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현장 보고는 안전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사고의 보고 의무자를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사건을 은폐한 종업원이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보고 대상이 되는 사건을 제때 보고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와 종업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보완하겠습니다. 원안위는 다양한 원자력 시설과 방사선 이용 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여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수고하셨고요. 국립공원공단, 예, 거기는
공원 내에 그 불법 시설물은 다 정리했습니까? 저희가 불법 시설물들을 좀 꼼꼼하게 살핀 결과 432건을 확인을 했고요. 91%를 정비를 했습니다. 37건이 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이제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있던 시설이어서 이 시설들은 지자체에 이관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나머지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나 전통 사찰과 관련되는 시설 부분들은 정부 지침과 관련 법령에 맞춰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 지정 전부터 있던 불법 시설은 처리할 수 없어요?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있던 시설들은 자연공원법을 적용하기 어려워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반 행위가 식품위생법이나 살리지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시설물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있잖아요. 불법인데 이제 그 불법을 집행하는 기관, 주관 기관이 지자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자체에 이관하고 저희 국립공단이 협조기관이 돼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핑계로 장기간 방치하고 그런 기록가 나면 안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어디서 체크를 한번 하시죠. 지자체가 협조 안 되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점검해 잘 되고 있는지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업무 보고 때 이게 이전부터 있던 거다라고 한 거는 내가 보니까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좀 드는데 신규 발견한 것들은 처리를 하는 것 같고 네. 그냥 고질적인 거 이거는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좀 어떠세요? 과거에 있는 시설들 중에 실제 주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들이 좀 제법 있고요. 그런 시설들은 이제 법률에서 89년 이전 건물인지 이후 건물인지에 따라서 89년 이전 건물은 저희가 이전 사업을 하도록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89년 이후에 만든 사업들은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어디 계신가요? 지금 그 댐 관리를 하는 데가 지금 수력 원자력은 댐에 설치된 발전 시설만 관리하는 거고 호수 자체는 수력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요, 발전용 댐은 그 수력 원자력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다목적 댐하고 홍수용하고 식용 전용 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농업용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관리는 지금 통합 관리가 앞으로 되게 중요한 과제일 것 같긴 한데.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뭐 발전이나 농업용하고 특정 용도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기후 복합 재난 시대이기 때문에 다목적 통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께서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하고 수자원이 통합이 돼서 상당 부분 농림부를 빼면 거의 다 통합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요. 농림부하고는 협업을 잘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력공사, 사장님, 네. 지금 이거 전력망 확충하는 거? 네.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가요? 전력망 확충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까지 예측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전력 수급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까지 통상 예측되는 수준의 전력 수요를 그러니까 충족하기 위한 전력망 건설도 지금 약간 차질이 있었던 차에 이제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 좀 아주 초고속으로 발전하면서 전력 수요가 또 폭증을 했는데 이 폭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송전망 확충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좀 충분한 대책이 있습니까? 네, 24년까지가 전력망 확충이 아주 가장 지연됐던 때고요. 25년부터 전력망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한전의 전력망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정부에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덕분에 25년부터 속도가 2배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지 선정이 평년에 연간 한 20건 정도 했는데 지금 한 50건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아마 이런 속도로 계속이 가게 되면 아마 재원은 문제 없어요? 네? 재원. 네, 재원은 뭐 한 1년에 투자비가 한 10조 정도 들어가는데요. 물론 송전망은 한 8조까지 되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뭐 사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적으로 현재까지는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자체 부채가 늘어나면 기업 평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예. 우리 국민 펀드나 이런 걸로 투자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자고 했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 지금 내년 예산에도 중앙재정 한전 자체적으로 이렇게 국민성장펀드 같이 사문화된 그런 그 역할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장기적인 플랜을 짜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그래요? 기후부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출자도 좀 해야 되고요. 여러 그 한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한 5년, 10년 계획을 보면 그러니까 의욕적이어서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이 그래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책실이 좀 주관을 해서 차질 안 생기게 좀 해주십시오. 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우리 국민참여단하고 우리 국민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사회자도 안내했지만 여긴 대통령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제 업무 보고 받는 데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하는 건 좀 가급적이면 생략해 주시고요. 또 요약해서 해줘야 다른 여러 사람들이 좀 의견을 다양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의견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줄 와이셔츠 입으신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금 현재도 물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고양수입니다. 선안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물량이 65만 톤입니다. 주권정부 이내에 실천 과제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여유 물량 20만 톤 확보 방안은 도수 관로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이 구축되면 조기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뭄 빈도별로 실제 가용 물량을 재검증하고 기존에 배분된 생활용수, 공업용수와의 충돌하지 않는 배분 원칙을 먼저 확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발전용, 농업용 댐의 용도 전환을 통한 20만 톤 확보는 발전소실 보전 방안 등 정부 주도의 행정조적 협약이 필요합니다. 나주댐은 영산강 하천수를 활용한 농업용수 대체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뒤 확보된 여유량을 산업용수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동북댐 중구를 통한 25만 톤 확보는 동북댐을 국가 소유의 다목적 댐으로 전환하여 패스트 트랙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기 내 공사 착수까지 이어지도록 하여 사업 시행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네 번째,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통합 물관리망이 중요합니다.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 수계 내 다목적 댐, 4개의 대규모 농업용 댐, 그 다음에 보호 및 하수 제용 시설을 하나의 워터 그리드로 묶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극한 가뭄 시에도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를 중단 없이 공급하는 물순환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과제를 국가모란부 차원의 핵심 과제로 챙겨주신다면 선안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방균형 발전과 국가 첨단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 계실까요? 네, 가운데 검정 옷 입으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의정부시 거주 중인 회사원 이준석입니다.
저는 기후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제안해보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 보건적인 시점이 아닌 환경적인 시점에서 제안드려보고 싶습니다. 담배는 환경 문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도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관내 화재 원인 1위가 5년간 부주의, 그리고 부주의 원인의 1순위가 담배꽁초였습니다. 또한 23년 축구장 230개 면적을 태운 합천 화재부터 전체 크고 작은 화재의 원인 중 절반 이상이 담배꽁초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폭우 때에도 꽁초의 원인이 역시 심각합니다. 빗물바지 대부분이 흡연자들의 재터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빗물바지 퇴적물의 70% 이상이 담배꽁초라고 합니다. 이런 화재와 폭우 피해는 흡연자들이 야기하지만 그 피해는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추가로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깔끔한 도시 미관과 반대되는 길거리의 수많은 꽁초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흡연자들이 그래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예를 들어 환경관리 부담금이라는 항목을 신설해서 다른 정부 부처와 협의하여 담배 가격을 좀 포함시켜 인상하고 그 비용으로 화재 예방, 빗물가주 관리, 거리 환경 미화 등에 좀 사용하면 어떨까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있으실까요? 네, 저 가운데 초록색 옷 입으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이렇게 앞자리 서게 돼서 많이 긴장되긴 하는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HD 현대중공업에서 근무를 하고 지금 현재 선처 후학습 제도를 통해서 대학 교수 자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전에 많은 부처에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 일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석박사 인력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고 그런 내용들을 되게 좋게 보고 있었는데 저와 같이 기술에서 현장에서 직접 K 기술을 알리고 있고 현장에서 기술력을 증진시키고 있는 그런 청년 기술인들한테도 좀 더 그런 일자리를 좀 양성해 주시면은 더 나은 지식재산처나 이런 쪽에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들의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총사 333님께서는 집 지을 때 태양팬을 무조건 설치하자 이런 의견 주셨고요. JM4H분께서는 이런 폭염 때 전력난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하다. 혹시 폭염이 계속되면은 전력난이 계속돼서 전기 요금이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WRRT님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조그만 가게 하나 운영하는 중인데요. 마찬가지로 전기세 오를 염려는 없나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요. 제가 정리해서 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질문에도 나와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전력 공급에서? 평균 11%까지 올라왔습니다. 11. 네, 아직은 약소합니다. 그 중에 태양광하고 풍력 비율은요?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겠죠, 아직. 네. 근데 이 태양광은 해 뜨고 지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낮 시간에 또 집중되겠죠. 네. 폭염 시간에는 오히려 전력 발전량이 많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피크대로 하면 낮 시간이 가장 높은데 현재 피크가 5시에서 7시에 걸리는 이유는 낮에 태양광이 그만큼 흡수해지기 때문에 피크 시간이 오후 2, 3시에서 5시, 6시 태양광이 줄어드는 시점에 피크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이 그 시간에 왜 많이 쓰는 거예요? 원래는 12시부터 2시가 가장 많은데요. 그 시간에는 태양광이 발전해서 흡수를 해주니까 그 시간대는 피크가 안 걸리고 이제 태양광이 해가 약해지는 시점에 질 무렵에 피크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면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퇴근하면 또 전력 사용량이 줄어요? 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태양광이 비중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낮 시간에 집중이 되고 그래서 여유 전력량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낮 시간에는. 네. 그러면 이제 버리거나 뭐 다른 발전 시설 끄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버리지는 않고 가장 먼저 태양광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이 들어오고요. 석탄, 가스 순서인데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개통망에 이 부족하는 바람에 호남에서 개통 제약이 생겼던 겁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뭐 그런 요소는 좀 있긴 합니다만 ESS나 양수를 이게 호남에서 태양광하고 어쨌든 일부 풍력하고 발전이 돼가지고 근데 수요는 요만큼인데 태양광 공급량 이만큼 되면 요 나머지가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일정량.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해? 그 개통이 이제 받쳐주지 않으면 할 수 없이 태양광을 연결을 뽑아? 예, 커테일을 해서 발전 제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개통이 보완되고 ESS를 늘리면 그 시간 동안에 이제 흡수를 해놨다가 근데 저녁 시간이나 아침에 서남해안은 계속 태양광 발전 시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때 우리 30년까지인가 32년까지인가 7년간 추가로 태양광 발전 허가를 안 내주기로 하고 동결했었지 않습니까? 그건 풀어줬어요? 네, 풀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허가 받아놓고 실제로 안 쓰는 것들을 털어가지고 지금 해상 풍력이 먼저 잡아놨던 것들이 있는데 해상 풍력이 늦어지면서 그거는 일정하게 풀었고요. 또 호남에는 이제 최근에 ESS를 대폭 보강하기 시작했고 특히 햇볕소득 마을도 모두 이제 ESS 연계형으로 붙여서 현재는 호남 지역에도 태양광이 추가로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네, 나중에 이게 태양광을 포함한 전력 수요가 폭증을 지금 이제 완전 급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남는다고 그걸 억제할 게 아니라 최대한 좀 추가 확보를 해가면서 네. 예를 들면 ESS를 뭐 최대한 확보하든지 해서 여유 전력량을 확보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시적으로 시간대별로 남으면 우리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게 가상 전력 거래소라 그러나요? 그래서 그 특정 어떤 시간에는 전기요금이 확 떨어지고 예를 들면 남는 시간이라면 그 뽑고 뭐 차단하고 이러느니 차라리 충전이라도 하게 차량 충전이라도 하게 한다든지 요렇게 하는 시스템은 언제쯤이나 갖춰집니까?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간대별 요금제로 이번에 4월 16일부터 개편했고 이제 개인이 전기차 갖고 계신 분들은 주말에 충전하면 요금을 대폭 할인 받아서 충전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는 개편했고요. 그것을 이제 전면적으로 하는 건 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어서 제주도부터 시행하고 이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런 가상 전력 거래소 사업이 많이 좀 생겨서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하지 않나요? 일부 유럽에서도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대에 충전한 ESS로 저녁 시간에 거의 전력이 25% 이상을 배터리로 전력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되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력 충전 시스템이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것을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가면 눈에 띄게 이제 배터리 시설도 늘어나고 이제 여러 가지 요금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면 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사용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전력은 60Hz에서 61만 대도 정전이 오고요. 59만 대도 정전이 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건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송배전망은 아까 그 한전 사장님 말씀으로는 준비에 무리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진짜 말대로 될까? 네, 대통령님 345kV의 표준 공기가 9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워낙 표준 공기가 9년이나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완전 최종 준공까지 가는 데는 앞으로도 몇 년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원래 그런 일이 전문이어가지고요. 그 고압 송전망 반대 대책위 분들을 직접 만나서 직접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같이 푸니까요. 실제 그분들의 마음도 좀 풀리고 대안도 생기고 그래서 해결의 길목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압 송전망 대책도 대부분은 민원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돼 왔는데 그런 민원들이 요즘 최근에는 많이 해결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전과 기후부가 지금 태양광 발전 단가가 아까 보니까 150원? 지금 이제 147원까지 낮아졌는데요. 거기에 아직까지 REC 뭐 1.5, 0.5 이런 게 붙어 있어서 실제 단가는 180원 내외 190원인데 과거에는 그 200원도 넘어갔는데요. 그게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이제 실제 발전 단가는 최근에 120원 단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REC 제도가 조금 개편되면 실제 석탄이나 가스보다 더 싸게 공급될 수 있는 시점이 곧 올 것으로 봅니다. 네. 하여튼 저는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어쨌든 우리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 뭐 주로 그리 될 수밖에 없고 네. 풍력보다는 아무래도 태양광이 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특히 남부지방 서남부지방은 인구도 줄어들고 농지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 사용되지도 않고 방치되어 있고 그런데 농지든 토지든 토지 이용도 활용도 측면에서는 농업보다는 태양광 사업이 훨씬 더 효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기회를 전력 송배전망을 잘 깔아주면 내가 원래 살던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옛날에 감자 농사 지었다가 좀 안 돼서 서울로 왔지만 이제 태양광 농사를 지으면 서울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 또 편하게. 실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을 만들어주면 서울로 몰려가지고 저 직장, 있지도 않은 직장 구하느라고 온갖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네. 고향 가서 저기 태양광 허가받아서 농사 짓고 관리하면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태양광의 공급도 늘리고 또 지역 소멸도 막고 사람들 일자리도 만들고 수도권 집중도 완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과제인데 그게 지금 우리 장관님 손에 달렸어요. 어제도 순창 군수가 찾아와 가지고요. 농촌 기본소득에다가 햇볕 소득 마을 사업을 얹히고 이제 가정용 태양광도 이제 남으면 그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러면서 농사 지으면 이제 고추장 동네였던 순창도 우리도 해볼 만하다. 자기가 왜 진작 이 일을 안 했을까 싶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해보고 싶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던데요. 지금 지방의 자치단체, 지방정부가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서 햇볕소득마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붙이고 거기에 이제 개통망을 제때제때 붙여주면 굉장히 지역이 소위 에너지 기본소득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거기에 핵심은 어떤 송배전망, 또 지능형 송배전망이겠죠. 전력망과 ESS. 네. 지금 매우 중요한 관련성들이 있으니까 잘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이거 준비하느라고 다들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에 대한민국 국가의 모든 측면에서 많은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삶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일들을 맡고 계시니까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다른 참석자 여러분은 잠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십시오.